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통화하게 됐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비밀리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참상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데에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대화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가면서 사실상 추가 지원이 확정되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정세의 관계상 공식적인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대한민국이지만 비밀리에 이유나 나토를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무기 지원을 보낸다면 현재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를 수세로 몰아넣고 있는 스팅어 미사일과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는 신궁이 우크라이나군의 힘을 보탤 수 있을 텐데요. 대대적인 선전이 없더라도 조용한 곳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인 ROK실이 우크라이나에 관련해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사를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십시일반 손을 보태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30분가량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정부와 국민들의 용기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2020년 이후 약 2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에 대한민국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열렬한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다며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생활 기반 등의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40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 한국인 교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날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로에 대한 각별함을 유감없이 나타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의료품을 포함한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이었는데요. 이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전부터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보내게 된다면 EU나 나토를 통해 폴란드를 경유하여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무기가 도착하면 우크라이나에 참전한 16,000명의 의용군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시민군들이 겪고 있는 무기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대되는 것은 국산 대공 미사일 신궁의 활약인데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은 현재 러시아의 공격 헬기를 상대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과 비교해보아도 우세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시온에서 생산한 스팅어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4.8km의 한계를 가진 것과 달리 신궁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7km에 이르고 3.5km 높이의 목표를 마하 2의 속도로 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이기에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신궁 미사일은 신의 화살이라는 이름처럼 시험 발사 때부터 100%의 명중률을 보이며 경이로운 정확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귀신 같은 적중률은 신궁이 채택한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은 사수가 계속해서 전파를 유도해야 했지만 신궁은 발사 후 스스로 목표물을 탐지하여 찾아가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궁이 장착하고 있는 이색 탐색기는 적기의 여론과 기만용 불꽃의 열기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스팅어 휴대용 미사일이 장착하고 있는 중적외선 탐색기와 자외선 탐색기 센서 기술의 조합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입니다. 이로 인해 국산 대공 미사일 신궁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피하 식별기를 장착하여 프랑스 MBDA사가 개발한 미스트랄 미사일과 비교해보아도 월등한 명중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심궁에 탑재된 이중대역 탐색기는 러시아를 통해 수입되었지만 2014년에 LIGNX1이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국산형 탐색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한국이 AIM-9 사이드와인드급 기술을 이미 확보했음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연발 신궁과 비호복합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화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을 거듭하여 전 세계 어떤 방산업체와 경쟁에도 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무기가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한국전쟁을 겪는 등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참사를 겪어온 나라이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이번 소식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다소 소극적이던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에 분을 참지 못한 일부 네티즌들이 ROKC 공식 유튜브에 찾아가 왜 가만히 있냐 참전하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ROKC의 게시글에 따르면 ROKC 팀은 이미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가장 큰 임무는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일이다. 보안상 임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공개할 수 없으나 나중에 타이밍이 맞는다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세계를 위해 전진하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방면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민들이 기부 열풍을 일으키며 직접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죠. 시민들은 대사관 입구에 컵라면과 과자, 꽃과 편지 등을 놓고 가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에 미안해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2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개설한 인도적 지원 특별 계좌가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국민들이 지원금을 보내며 하루 만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기부 행렬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가속하더니 계좌 공개 이틀째인 3일 정오에만 벌써 8억 이상의 금액이 모금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공식 SNS를 통해 기부금을 공개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대한민국답게 모든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한편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더더욱 무자비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국민들도 예외가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해 구금된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징집해 전쟁터에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극단적인 법안까지 제시하며 내부를 단속하고자 나선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을 지나며 러시아 내에서는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체포된 시민은 총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낸 의원들은 지금 러시아에는 군사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법까지 어길 의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눈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보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전쟁 반대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든 채 평화 시위를 벌이던 어린이들이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영국 유명 매체 가디언은 알렉산드라 아르키포바 러시아 주립대 인류학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 전쟁 그리고 경찰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3월 1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꽃을 꽂으러 갔던 아이들이 모두 구금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시 한 아이는 철창 너머에 갇힌 채 언제 나갈 수 있냐고 물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더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의 멜로제코바 편집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왜 아이들을 체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러시아 정부가 아이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며 그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유치원과 보육원에 떨어졌듯 러시아에서도 하룻밤을 철창 안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생겨났다고 분노했습니다. 이는 2차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합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일어났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민간인들의 보호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 세계가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치닫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1대1 대화를 제안했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무엇이 두렵냐?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으며 공격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길이 5m의 긴 테이블 양끝에 앉은 것을 상기시키며 협상을 위해 나와 함께 마주 앉자. 다만 30m나 떨어져 앉지는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자 한 곳으로 뭉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점점 더 치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국민을 비롯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서 정신을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